네, 조 변호사입니다. 오늘 퇴근 시간이 좀 늦었네요. 거의 뭐 자정에 가깝네요. 오늘 뭐 사소한 일로 옛날 자료 좀 뒤적이다가 제가 뭐 외할머니 관련된 예전에 글을 써놓은 게 있는데 그거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. 그래서 제 외할머니 말씀을 좀 드리면, 저는 어릴 때 외갓집에서 좀 오래 컸었습니다. 어머니 아버지 맞벌이 하시고, 그래서 진짜 저는 외할머니 사랑을 많이 받고 컸죠. 많이 받고 커서 제 정말 어릴 때 기억은 외할머니랑 그랬던 기억들이 많은데,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때는 거기서 외갓집에서 학교를, 초등학교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까지 했었습니다. 그랬는데 그 외할머니가 또 얘기도 잘하시고, 특히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하면 재밌는 게 미나투, 화투하고 윷놀이를 뭐 사시사철했죠. 뭐 할머니랑 하는 게 너무나 재미있는 거죠. 근데 이제 우연히 뭐 어머니랑 얘기하다가 그 외할머니 집에서 뭐 하노? 뭐 이랬는데 저한테, 제가 이제 지나간 얘기로 뭐 화투 치고 그 얘기를 했는데, 그게 아마 제 기억에는 어머니는 그게 좀 원찮게 느껴지신 모양이에요. 그래서 아마 외할머니한테 그 아한테 화투 가르치지 못 잡니까? 이렇게 된 것 같아요, 제 기억에. 그래서 어느 날, 그날도 그냥 분명히 일요일 밤 자고 월요일 날 바로 학교로 가면 되는데 외할머니가 짐을 싸는 거예요. 제 옷을 다 짐을 싸서 보자기 싸서 가라는 거예요. 왜 그러냐 그러니까, 이제 그 말 속에서 너 엄마가 니랑 화투 치는 거 하지 말란다 그러면서 이제 짐을 막 싸는데, 야, 그 속옷까지 다 싸시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. 이제 내가 외할머니랑 관계가 끊어지나, 뭐 너무 서러운 거죠. 뭐 짐을 다 이제 갖고 가야 되니까. 그리고 이제 이제 난 그럼 외할머니랑 화투를 못 치나, 뭐 이런 생각 때문에 너무 좀 절망적인 느낌에서 할머니한테 한다는 소리가, 할머니야 화투 몇 판만 더 치자 그래가지고 이별의 미나투를 한 3판인가 4판인가 더 쳤는데, 웬걸 뭐 그 뒤에도 뻑하면 외갓집에 갔었죠. 고3 때 이제 그럴 때 그렇게 외할머니랑 정이 있다 보니까, 고3 때 저희들 뭐 야간 자율학습 같은 거 하거든요. 그때 야간 했을 때 제 고등학교 밀양고등학교 하고 외갓집이랑 되게 가까웠어요. 그래서 보통 야간 자율학습 할 때 도시락을 사오기도 하고, 뭐 밀양은 좁기 때문에 집에 가서 밥 먹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, 일주일에 한두 번은 어머니한테 나 외갓집에서 밥 먹는다 이래가지고 야간 자율학습 할 때 외할머니 댁에 가서 밥을 먹어요. 그러면 이제 외할머니한테 미리 얘기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때 뭐 오늘날처럼 무슨 전화가 자유로운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제가 뭐 가면은 외할머니는 뭐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, 그리고 금방 맛있는 걸 해주시는 거예요. 외할머니 밥 먹으면 힘이 나지. 그리고 이제 맨날 이렇게 외갓집에서 걸어 나오면, 이게 약간 좁은 골목길을 이렇게 걸어 나와야 되는데, 맨날 외할머니는 그 문 밖까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손으로 빠이빠이를 하시고, 그리고 그렇게 자주 가는데도 맨날 이렇게 돈을 챙겨서 주시는 거예요. 그 첫 외손자, 이렇게 뭐 친손자 외손자 다 포함해서 제가 맞이었으니까 그 느낌이 아마 남다르셨던 것 같아요.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. 외할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한 16년 17년을 외할머니가 혼자 사셨는데,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2013년 여름에 제가 외할머니를 뵈러 한번 갔었더라고요. 보니까 사진에 올라와 있던데, 2013년 그때 외할머니를 뵈러 가니까, 그때 참 이렇게 되게 오랜만에 갔던 거죠. 2013년이니까 제가 이제 한창 변호사 생활 한참 할 때인데, 뭐 할머니는 그때가 85세였었어요. 할머니가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, 그때 참 저는 그 기억이 남더라고요. 이런 대화를 하시다가, 그래 보자, 올해 너가 할배가 90이네 90. 저는 그 말씀이 되게 참 찡하게 와닿았던 게, 아니 외할아버지가 그때 2013년 기준으로 15년 전에 돌아가셨는데, 그 할머니는 계속 할아버지랑 같이 사셨던 거예요. 계속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면서 할아버지는 할머니 기억 속에 계속 나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. 올해 너가 할배가
90이다 90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그 되게 애잔함이 느껴졌죠. 그리고 이제 뭐 변호사랍시고 이제 제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니까 그때 용돈을 제가 50만 원인가 봉투에 넣어서 할머니 드리니까 아이고 뭘 이런 걸 주냐고 하면서 이제 할머니 미리 또 준비해 놓으신 그 만 원짜리를 막 세가지고 10만 원인가 15만 원을 또 기어이 저보고 주시더라고요. 아니 변호사인데 무슨 여손자인데 뭐 그렇게 챙겨주시냐고 그랬는데도 기어이 또 챙겨주시고, 그리고 아마 그 다음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. 최근에 제 친구가 이제 그 친구 어머님이 치매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세요. 근데 저도 사실은 제 가까운 주위에 치매는 안 계셔서 내용을 잘 몰랐는데 참 그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참 좀 되게 찡한 것이, 치매는 이게 퇴행한다 그러더라고요, 기억이. 그래서 그 어머니는 지금 딱 30년 전 어느 시점으로 기억이 퇴행됐다는 거예요. 그 어머니가 43년생인가 그런데 30년 전 그 시점이 언제냐, 그 아버지가 이제 바람 피다가 난리가 나서 집이 난리가 나고 이제 그때 시점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 물론 그 아버지는 이제 지금은 뭐 그때 젊을 때 한때 그랬지만 지금은 어머니 병수발을 들고 있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공격성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이렇게 남편에 대한 원망. 그러니까 30년 전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가 이제 막 그 아버지가 바람 피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시점으로 어머니의 기억은 그때 딱 고정이 돼버리니까, 그러니까 제 친구인 아들하고는 너무너무 잘 지내는데 물론 그 아들은 또 훨씬 젊은 나이 아들로 보는 거죠. 그러니까 참 치매라고 하는 게 다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억의 어느 시점으로 이렇게 흘러가 버린다는 게 참 되게 무섭더라고요.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망각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게 축복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, 이렇게 참 인간의 머릿속에는 그 모든 기억이 남아 있는 거죠. 그래서 참 그 친구 얘기를 들으면서 이 치매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고, 참 인간이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 뭐랄까 나이테가 이렇게 축적되듯이 이렇게 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그런 생각들. 그래서 오늘 옛날 글을 읽다가 저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 배경은 저희 외할머니가 많아요. 저희 외할머니가 밀양 그 시골 내이동에서 뭘로 유명했냐 그러면 이 거지들 밥 먹여주는 걸로 되게 유명했대요. 그러니까 그때는 거지들이 진짜 동네에 많았답니다. 근데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어떻든 지나가는 사람, 이렇게 배고픈 사람 있으면 다 오게 해서 밥을 먹여서 항상 집에 거지들이 지나가면서 들렀다. 근데 제 어릴 때도 보면 맨날 저 이렇게 문간방 앞에서 누가 좀 밥을 먹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. 그랬는데 뭐 그 뒤에 얘기 들어보니까 저희 집에 뭐 대소사가 있다든가 외갓집에 무슨 일이 있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다 와서 도와주고 그랬다.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뭔가를 챙겨줬다 사람들에게, 그 얘기를 제가 참 들었었는데, 우리 외할머니 근데 너무 좋아했지만 또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잘 생각이 안 나요. 그러다가 이렇게 어쩌다 한 번씩 기억에 소환되죠. 기억. 그 기억이 때로는 제 가슴을 촉촉하게도 해주지만 또 아까 그 친구의 그런 것처럼 그냥 이제 잊어버려야 될 그 기억이 퇴행해서, 치매로 퇴행해서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게 되면 또 아픔이 되고, 참 기억이라고 하는 게 양면성이 있는 것 같네요. 금요일 밤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. 자, 편한 밤 되십시오.